안녕하십니까. 31기 소방간부보생 이대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크게 꿈이 있거나 열정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었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리스트를 보면서 부경대 소방공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멋있게 생각하던 소방의 이미지 때문에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관련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고 잘 맞다는 생각은 했지만 소방 공무원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학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53사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큰 태풍이 났었고, 당시 산사태 현장에서 많은 소방관 분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큰 잔해들을 제거하고 있었고, 참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 지원 업무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대학에서 배웠던 소방 관련 지식과 또 현장에서 본 소방관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해서 소방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신임 소방사반과 소방간부보생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소방간부보생은 소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간부보생 과정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소방간부보생 과정은 인문계열 15명과 자연계열 15명을 뽑는 시험입니다. 저는 자연계열을 선택했고, 자연계열 과목은 헌법, 자연과학개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방학, 물리, 화학 등의 선택 과목 중 2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헌법이나 자연과학개론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를 도전해보지 않으면, 공부를 해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조금 생소한 과목이지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에 전역을 하고 21년도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단기 프리패스를 끊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집 근처 스터디 카페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헌법 과목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법 과목이라서 많이 생소하고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그런 용어에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에 기출문제를 많이 회독하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과학계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을 동시에 치는 시험이라서 되게 양이 많고, 헌법이나 소방학처럼 시중에 기출문제집이나 인터넷 강의도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독학으로 다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많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항상 7시에서 8시 사이에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정도에 점심을 먹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루틴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편도 아니었고 또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1회독, 2회독 할 때는 답지를 보는데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독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 두 개씩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6, 7개월 정도 지나서 6회독, 7회독이 넘어갈 때는 헌법의 판례나 아니면 과학의 이론 같은 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시 때 체력 시험보다는 필기가 좀 걱정이 많이 되었고, 필기를 먼저 합격하자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22년도 1월 달에 첫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긴장도 많이 하고 시험장에 나오면서 이번 시험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고 한 달, 2달 정도 쉬고 3월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초시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순공 시간에 집중을 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데도 남들은 10시간 공부한다, 12시간 공부한다 이런 생각에 저도 그 시간에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집중도 안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시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공부의 총량을 정하고 오늘은 헌법은 몇 페이지, 과학은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양을 정해서 그 양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정하고 공부를 하니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오늘은 이만큼 꼭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생겼고, 이를 채우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로 공부량도 더 많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목은 필수 과목인 헌법과 자연과학개론,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저는 소방학개론과 물리학개론을 선택했습니다. 22년도에도 똑같이 1년을 또 공부했고 23년도 1월 달에 두 번째 필기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초시 때랑 다르게 제가 아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 시험장에 나오면서 이 정도면 필기시험을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필기시험을 붙어야지 체력과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두 번째 제시 때 필기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최종 합격을 한 것 마냥 되게 많이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에 체력시험을 치게 됩니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왕복 오래 달리기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학원에 가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원에 가서 첫 측정을 했는데 좌전굴과 왕복 오래 달리기 과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리를 열심히 찢고 왕복 오래 달리기를 연습하면서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단기간에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기를 준비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체력 시험을 단기간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시험장에서도 그 두 과목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험 합격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시험 불합격을 대충 예상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26살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취업 소식도 들리고 2년 동안 공부했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다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험을 준비할지 복학을 해서 학교를 졸업할지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부모님도 더 해보라고 했었고 저 또한 필기시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험을 쳐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상북도 팔공산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었고 또 열정이 엄청 넘쳤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성장했고 초반엔 정말 잘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서 10월쯤에 이제 너무 초반에 열정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 한번 슬럼프가 크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어서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슬럼프였었는데 하루 이틀 쉬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다시 공부를 할 생각이 잘 안 들게 되었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서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을 보내던 게 한 달 정도가 넘어갈 정도로 길게 되었습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 슬럼프를 겪고 필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다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달을 놀고 나니까 또 예전만큼 바로 따라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되게 간절한 시험이었고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에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약 3달 정도 더 공부를 하였고 24년도 1월 달에 세 번째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지금까지 공부한 베이스가 있었고 필기시험에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 필기시험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상대로 성적 결과는 합격이었고 또 이제 체력 학원을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되게 부족했던 좌전굴이나 왕복 오래 달리기 같은 과목도 1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 저번보다 크게 향상되어 있었고 작년과 같은 체력 학원에 다녔었는데 체력학원 선생님도 그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었고 체력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좀 자신감 있는 상태로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60점 만점에 58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리를 찢고 러닝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체력 시험에 집중을 너무 했던 나머지 면접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터디나 학원에 다니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면접 공부를 했던 반면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자만한 상태로 면접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선 생각보다 전문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질문했었던 것 같고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만큼 첫 번째 질문이 되게 당황스럽게 들어와서 그 뒤에 있는 대답까지 다 꼬여버리면서 준비했던 말들을 좀 얘기하지 못하고 면접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잘 못 봤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그런 좀 자만과 가까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고 제 이름이 빠져있는 걸 보고 이게 작년 거를 잘못 봤나 이런 생각에
그 합격자 명단표를 한 2번, 3번 다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할 정도로 좀 현실 부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한 결과 아무만 찾아봐도 없는 것을 확인했었고,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그냥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번째 시험이었던 만큼 저도 되게 자신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붙을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시험을 기대해주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었고, 항상 저를 응원해줬던 부모님조차도 이번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앞에서 많이 티를 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아쉬워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3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패닉이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 어려울 것 같다고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냐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2년, 3년 동안 공부만 했던 생활을 보냈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잠깐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12시부터 2시까지 5일 정도 일을 하였고, 아침 8시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다가 12시부터 2시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고, 5시 반까지 공부를 하다가 5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다시 공부를 하는 루틴을 세웠습니다. 카페 일을 4월부터 9월까지 한 5달 정도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바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전혀 잡히지 않았던 공부가 오랜만에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니까 완전 전업으로 공부를 할 때보다 더 공부가 잘 되었었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을 극복된다는 생각에 되게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9월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3달, 4달 남았을 무렵 예전에 갔던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실제로도 저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필기 2번의 합격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은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개념서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계속 회독하는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변에선 취업을 많이 성공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번 시험 아니면은 난 진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더 간절하고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나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외롭기도 했지만, 여기서 내가 포기한다면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너무 아깝기도 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렸던 것 같습니다. 25년도 1월에 4번째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는데 되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시간 압박도 있었고 많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거라면 남들도 다 어려울 거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후련하게 시험장을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필기시험 2주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같은 학원을 다녀서 준비를 했었고, 또 2년 동안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저는 좀 수월하게 체력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면접 스터디원을 구해서 자료를 만들고 작년에 떨어졌던 원인을 분석해서 스터디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 2월에 체력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준비를 많이 했던 만큼 체력시험에 또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했던 면접을 일주일 뒤에 치르게 되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스터디원들과 많은 공부를 하였고, 체력시험이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서울의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면접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갔었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상태로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관분들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작년과 달리 당황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노력을 100% 다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면 다시 준비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으니까 후련하다, 그냥 결과 차분히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면접장을 좀 기분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5년도 3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합격자 발표가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울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됐었고, 저는 카페에서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약 1시간 정도 합격자 발표를 못 보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를 만큼 정말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고, 다리가 너무 떨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기할지 생각도 많이 했었고, 포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고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뒤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던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수험생활이 이제 진짜 끝난다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고, 꿈인지 생신지 약간 모를 정도로 멍하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3월 말에 소방학교 입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과 설렘과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안고 3월 말에 소방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방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제복을 받게 되었었는데, 저희는 면접을 끝나고 시험 합격 여부랑 상관없이 옷 치수를 잰다고 제복을 한번 입어보는 시간이 저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동안 항상 소방학교 들어갔을 때 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얻고,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제가 실제로 제복을 받고 입고 사진도 찍고 되게 벅차고 감동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소방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화재 교육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화재는 6월 달부터 약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었는데, 무더운 여름날에 더운 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랑 헬멧까지 쓰고 더운 여름에 힘들게 진행되었던 만큼 저 스스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 또한 굉장히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도 못 따라오는 인원들을 많이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만큼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교육받았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소방학교에 들어오기 전엔 되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 같은 그런 단어들이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훈련 과정이라서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하층이나 초고층 화재 같은 것을 가정하고 진행한 훈련에서 제 공기 호흡기에 산소도 떨어져 가고, 또 저런 뜨거운 불길 속으로 실제 현장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장에서 저희 같은 소방관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업이 그냥 돈만 버는 직업이 아니라 진짜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공부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개념서와 기출문제 위주로 회독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방법들이야 되게 세상에 다양하고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공부량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회독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고, 지겹더라도 같은 문제들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1년 과정이고 절반 정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성장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신유형의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소방관이 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좀 더 직결될 것이고, 그런 재난들을 계속 공부하고 배워서 더욱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배우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